안녕하세요. DI프랩 한우리라고 합니다. 혹시 화면 다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보이시는 걸로 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맥 선장님 그리고 에블린 선생님에 이어서 성공적인 미국 치대 입학 저희 이번에 또 Accelerated Dental 프로그램 합격한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덴탈 스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미국 치대는 우리나라처럼 학부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게 8년이 그 과정을 한 후에 학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학부 과정이 이제 미국 대학에서 4년 정도 그래서 바이오나 케미나 좀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고 치대 입시를 위한 DAT 시험을 본 후에 치과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또 4년을 공부를 하면 이렇게 8년의 과정을 거쳐서 미국 뭐 치과 이제 졸업 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DDS나 DMD라고 이제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두 개의 차이를 가끔 물어보시는 뭐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부르던 이름이 Doctor of Dental Surgery였는데 그 하버드 대학이 치과 대학원을 이제 새롭게 개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치대 시스템도 그 기존 메디컬 스쿨과 관련 있는 한 분야인데 이 덴탈 설저리 하니까 그좀 약간 떨어져 나온 약간 그런 외과적인 그런 이름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 DMD라고 하는 그 Doctor of Dental Medicine인데 이걸 이제 라틴어로 바꾸면 DMD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과 졸업학위의 이름을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DDS나 DMD나 둘 다 치과 졸업학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년을 거치고 나면은 BDE라고 하는 또 이제 치대 그 시험을 거쳐서 또 클리니컬 이비전을 보고 면허 발급이 되면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치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이제 국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8년 트랙보다는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단축될 수 있으면 훨씬 좋기 때문에 Accelerated 프로그램 많이 지원하고요. 저희를 통해서 작년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또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위주로 오늘 케이스 스터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치대 같은 경우는 뭐 한 7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스에게 입학의 문을 좀 열어놓은 대학교는 한 45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 이제 치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시스템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리고 탑 랭킹 대학들이 이렇게 치과 대학원을 개설을 해놓고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 좀 뭐 사립대, 공립대 받는 학생들의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랭킹이 높은 아이비 뭐 스쿨들이 치과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도 더 어렵겠죠. 그래서 뭐 GPA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GPA, 그 다음에 DAT 시험이라고 하는 아까 그 치과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도 10점 만점에 뭐 경쟁력 있는 점수는 20점 이상인데요. 당연히 탑 스쿨들은 뭐 24.5점,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EC나 뭐 쉐도잉, 그 다음에 리서치,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입학률, 합격률이 높지가 않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3%에서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학부 과정을 하고 미국 치과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학생을 아예 안 받는 그런 치과대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좀 이런 국제 학생들에게는 좀 그 입학의 문이 좀 더 높은 편이고 아예 받지 않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개 치과 대학원 중에서 뭐 40개 정도가 퍼블릭 유니버시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대학교들은 주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테이트 그 레지던스라든지 아니면 자국민 미국 시리즌을 위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
국제 학생들이 이런 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학부 과정을 무사히 끝낸다고 해서 당연히 그쪽 대학원에 또 입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이렇게 1년이나 1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 Accelerated Program, 통합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연 학교들은 네, 국제 학생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저런 랭킹이 높은 대학들에 비해서 조금 더 치대나 뭐, 이런 쪽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합격률도 좀 높은 편이고요. 또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런 merit based 그런 장학금도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어느 정도의 GPA라든지 이런 걸 충족시켜줬을 때 그 치과 대학원, 자기와 연계돼 있는 그런 대학원에 입학을 그렇게 개런티 해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GPA 수준만 어느 정도 유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조금 기존에 그냥 학부과정 4년하고 대학원 다시 지원하는 것보다 약간의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수한 학생들이 이런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꼭 덴탈 트랙이 아니더라도 뭐 메디컬이라든지 파र्म디도 이렇게 좀 엑셀러레이트 트랙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매년 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를 통해서 뭐 저희와 함께 준비하면서 이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합격한 대학을 제가 몇 개 좀 일부 가져왔어요.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잘 알려진 뭐 NIU, 치대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 선발하고 국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NIU BADDS 프로그램도 7년 과정이고요. 매년 10명 정도의 학생들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컴패리티브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학생이 아직 이런 좀 덴탈 트랙을 밟기에는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그 프리덴탈 트랙이라고 해서 4년 학부 그리고 4년 대학원 과정을 하는 그런 옵션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여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 트랙으로 우리가 합격시켜 줄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 대학에서 있는 College of Art and Science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바이오캠 이런 선수 과목을 3년 정도 먼저 전공 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DAT 시험을 통과를 하면 바로 그 덴탈 스쿨에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치과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NIU BADDS 프로그램 저희 붙은 학생이 있고요. 또 그 아델파이라고 하는 대학과 NIU 연계돼서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아델파이에서 학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NIU에 가서 그 치과 대학원 과정을 밟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도 합격한 학생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University of the Pacific은 뭐 치대 약대로 매우 유명한 대학이고요. 이 대학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또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Accelerated 프로그램이 3 plus 4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3 plus 3입니다. 그래서 무려 2년 동안의 어떤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한국 학생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저희랑 함께 작업을 해서 또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뭐 2만 5천 불, 3만 불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학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개런티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살짝 말씀드린 대로 GPA를 어느 정도 3.5 이상 또 일부는 또 4.6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DAT는 필수이고요. 그리고 대학원, 미국 그 치과 대학원은 그 교육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주관하고 있는 원서를 또 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학되는 게 아니고 원서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 그리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그 실습 쉐도잉 아워스도 충족을 해야 그렇게 대학원까지 입학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뭐 매우 어렵고 막 힘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리거러스한 대학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충분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자질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 입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올해 또 저희 통해서 저희와 함께 작업해서 한 명
그 villanovan랑 UPenn 이렇게 연결된 그런 그 accelerated track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SAT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가진 학생이었고요. 봉사나 EC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커뮤니티 서비스에 굉장히 헤비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친구인데 이런 accelerated dental 말고도 또 그 메디컬 프로그램에도 합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학에 지금 중복적으로 합격이 돼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프로그램 있었고요. 또 어거스타라든지 그다음에 케이스 웨스턴 여기도 유명한 그쵸 학교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어서 또 한 명은 어거스타로 지금 진학하기로 또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거스타 유니버시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받지 않고요. 영주권을 가졌거나 아니면 시민권자에게만 또 입학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합격, Accelerated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뭐 Prerequisite 과목을 수행을 하면서 DDS 프로그램으로 가기 위한 어떤 파운데이션, 기초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으로 3.5, 3.6, 그러니까 모든 거의 과목에서 최소 B 플러스 이상의 점수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몇몇 대학원들은 과학 과목, 케미스트리, 바이오, 뭐 피직스 과목에 별도 더 높은 GPA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전체적인 GPA뿐만이 아니라 특히 STEM이라든지 이쪽 관련 과목에 대한 GPA는 더 높은 또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과목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가장 핵심적인 과목의 성적이 안 좋으면은 나중에 이런 메디컬 트랙을 밟기 위한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런 뭐 바이오캠, 뭐 케미스트리 이런 걸 전공하면서 당연히 제너럴 에듀케이션에 해당하는 영어 작문이나 수학, 역사, 철학 같은 것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DAT 시험은 보통 좀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는 뭐 2달 안에 준비가 끝내기도 하고요.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시험에도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되어야 또 치과 대학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 시험의 절대적인 난이도보다는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것도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2학년 말에 DAT 시험을 응시하고 왜냐면 이제 3학년이 끝나면 바로 DDS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말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만한 시험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아까 얘기 드린 쉐도잉이라든지 리서치, 뭐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 모든 다른 대학원들과 비슷하게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생들의 경우에는 토플이라든지 이런 점수 꼭 필요하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터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학원을 갈 때도 보지만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스크리닝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이제 대학교에서 인바이트를 하거든요. 이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어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로까지 초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좀 불합격된 학생들도 사실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때 어떤 내용을 또 말을 하고 강조해야 되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ccelerated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기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PA는 기본적으로 3.5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뭐, 당연히 과학, 뭐, Physics, Chemistry, Bio에서 더 높은 GPA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학 리스트 좀 보여드렸는데요. SAT를 옵셔널로 걸어놓은 대학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몇 대학교들은 내년 후년부터 다시 이거를 리인스테이트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도 옵셔널이긴 하지만 점수를 가진 친구가 굳이 이거를 학교가 옵셔널이 나는 제출하지 않겠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프로페셔널 트랙을 밟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아카데믹하게 굉장히 엑설런트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높은 SAT 점수를 가진 친구들은 당연히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 저희랑 진행한 친구들도 어, 거의 다 전 1,500 이상이었고요. 한 몇 명 정도가 1,500 살짝 아래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시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줘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에세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과 트랙에 맞는 또 자기만의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제가 그 이번에 또 빌라노바 플러스 유펜 덴탈 스쿨 붙은 학생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유펜 그 덴탈 메디슨 안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스트로크 프리퍼런스가 다음에 영역에서 그 프리퍼런스를 둔다, 그 중요성을 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밑에서 말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던 커뮤니티랑 activities, parental experience 그리고 academic preparation입니다. 이 중에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희는 다 중요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경우 굉장히 많은 비중을 공부, 그리고 시험, 그리고 수상 이런 것에 좀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도 사실은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랑 그 자기의 그런 그 패션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EC라든지 또 프리덴탈에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눈여겨본다라고 적어놨고요. 요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각 9학년부터 각 학년별로 어떻게 치대 입시를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학년 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뭐 9학년 학생이 나는 Accelerated Dental Track을 밟겠다 하고 결심을 한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뭐 디스플린, 다른 메이저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9학년 학생들은 여러 그 아카데믹 디스플린에 대해서 노출을 하고 본인의 학업적인 어떤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너무 그렇게 헤비한 그런 EC라든지 이런 것들로 학생이 부담을 느끼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아직 9학년인데 뭐 콩코드라든지 굉장히 프레스티지어스한 그런 리서치가 필요한지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 주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9학년부터 학생이 발전해 나가는 어떤 프로그레션, 디벨롭먼트가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9학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금메달을 거의 따놓고 시작을 한다면 그 뒤에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높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이른 시기의 어치브먼트는 학생의 프로파일을 더 해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9학년은 조금 더 학생의 그런 탤런트라든지 학생이 관심사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런 엑셀러리트 프로그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캠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니까 스텝 쪽에서 좀 그래도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 B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좋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EC 부분입니다. 그래서 9학년 때는요, 다양한 그런 본인의 음악, 스포츠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런 클럽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진정성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어떤 여정의 시작이라고 대학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랑 이번에 뭐 작업을 한 친구들도 9학년 때부터 시작한 다양한 예체능 활동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대신 그 중에 적어도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좀 스템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뭐 바이올로드라든지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클럽을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매우 좋고 추천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가는 사이에 또 선물 캠프라든지 이런 거 문의를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거는 뭐 이제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되신다면 이런 스템이나 헬스, 뭐 퍼블릭 헬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리컬리지나 이런 뭐 서머 스쿨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학생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학생이 그런 아카데믹 애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들라든지 그런 무료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9학년, 10학년에는 너무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셜 그 공익을 기반으로 한 그런 다양한 클럽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뭐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Student Organization Against Racism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이 아까 원장님이랑 에블린 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정보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좀 이렇게 둥글려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가져온 이런 Multicultural Braille, 뭐 Visual Accessibility Design Club 이런 거 보시면은요. 모든 활동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사회적 책임과 그 문제, 인식,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써 액션 베이스된 그런 그 활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활동들을 9학년 때부터 가급적 노출시켜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이런 메디컬 덴탈 트랙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매우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들이 이런 활동들에 9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노출됐을 때,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이런 civic rights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9학년 때부터 그 튜터링 봉사활동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너무 학업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라면 그게 뭐 악기가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고 또 튜터링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 도움 되고요. 이번에 저희랑 진행한 학생 중에 또 몇 명은요. 그냥 이렇게 튜터링에 그치지 않고 9학년 때부터 이 튜터링을 추후에 약간 이런 empowerment로 진화시키기 위한 기본 작업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단순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친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 자료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비록 이게 원오원이고 또 소수의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또 이제 보관을 하고 그것이 점차 이제 쌓이는 그런 것들을 9학년 때부터 이렇게 코어디네이트 하는 경험을 한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도 추후에 이제 이것이 점차 진화되고 더 발전되는 과정을 대학교에 효과적으로 또 어필을 했었고요. 또 이런 다양한 뭐 교내 클럽 있잖아요. 내셔널 오너 소사이어티라든지 레드크로스 유스 이것도 퍼블릭 하우스랑 굉장히 밀접한 그런 클럽인데 이런 클럽을 통해서 그 여러 학교 행사를 지원을 하고 서포트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기부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흔하다고 당연히 느끼실 텐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흔한 것들이 9학년에는 좀 잔잔하게 백그라운드로 좀 깔려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교들은 이 학생이 그래도 진정성을 갖고 9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9학년 이렇게 아직 그 어린 학생이라면 자기만의 합의나 어떤 이런 것들을 꼭 지금부터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맥스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요즘 묻고 있는 학생의 합의랑 그다음에 조이 이런 에세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와 이렇게 또 덴탈 트랙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제가 아래 지금 이렇게 갖다 놓은 여러 분야에서의 자기 합의를 굉장히 어린 그런 학년부터 꾸준하게 해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바느질, 뭐 이런 영상 제작, 웹 디자인, 골프, 뭐 모형 조립 이런 모든 것들이 덴탈 스쿨에서 요구하는 뭐라 그러죠? 손기술, 정교하게 손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과 매우 관련이 많은 그런 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메디컬이나 덴털 가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나중에 할 때 덴탈 트랙을 밟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허비가 있다면 요거를 그냥 뭐 그냥 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고 조금 더 그거를 뭐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9학년 때부터 밑 작업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학년으로 넘어가면요. 9학년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경험의 확장과 또 학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excellent한 스튜던트들은 이때부터 뭐 AP 3개까지도 이렇게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무리가 된다면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잘하는 과목만이라도 좀 AP 수준으로 아니면 그 어널스 수준으로 그렇게 수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그 학생에게 뭐 일정 개수 이상의 AP를 택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AP 과목이나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인 개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 언제나 강조하고 대학에서 눈여겨보는 거는 학생이 그 정해진 자기의 환경 안에서 얼마나 도전적이고 rigorous한 커리큘럼을 이수했는지 그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학생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단순히 레귤러 수업에서 끝내지 않고 최대한 뭐 조금 더 어널스나 AP나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수업을 들어주는 것이 더 나중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EC 같은 경우는요, 그 앞에서 말한 9학년에 그 했던 활동의 연장에서 본인이 만약에 이런 뭐 덴탈 메디컬, 다뭐 파마스리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트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쉐도잉 경험을 지금 10학년 정도부터 뭐 여름방학 때나 이럴 때부터 그래도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뭐 한 세 슬라이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덴탈 익스피리언스, 익스포저 이런 거를 당연히 눈여겨보지 않을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준비가 됐고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쉐도잉 경험을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아직은 매우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막 프로페셔널하게 경험을 하는 걸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했다고 하면 그걸 더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원하는 내러티브는 이 학생이 직접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진료나 어떤 병원에서의 환경, 기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관심이 있고 경험을 해보고 노출이 되었다는 내러티브지 10대 때부터 뭐 갑자기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내러티브가 나올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인턴십이나 봉사활동도요. 사실 제가 여기다 지금 뭐 병원, 보건소, NGO 적어두긴 했지만 병원에서 이런 10학년 학생들을 뭐 그렇게 많은 기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재활센터라든지 뭐 지적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한 교육센터라든지 그런 복지센터에 가서 그들의 삶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1대1 교류라든지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인터랙트한 그런 것들을 되게 대학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와 진행한 친구도요, 에세이에서 그러한 자기의 EC 이런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정한 사람과 교류를 통해 자신이 어떤 걸 얻게 되고 또 그 친구는 어떤 걸 배우게 되고 그것이 어떤 성장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기의 에세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네릭한 그냥 나는 이런 봉사활동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뭐 이렇게 넘버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얼마나 deeply engage 했고 얼마나 이것을 통해 많은 뭐 성과를 이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컨플릭을 겪고 그걸 내가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학생의 퍼스널한 내러티브, 브랜딩도 되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EC, 에세이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는 썸머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썸머 프로그램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썸머나 어떤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뭐 프리-컬리지라든지 뭐 퍼블릭 헬스 된 그런 related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volunteering 워크숍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약간은 프로페셔널 트랙이기 때문에 단순히 봉사에만 많이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깊이를 보여주고 학생의 아카데믹 그런 호라이즌을 보여줄 수 있는 리서치도 한 개 정도는 이때부터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결과물이 어느 정도 그게 스쿨 레벨이어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라이딩 대회, 요즘은 그래도 라이딩 대회에 대해서 부모님들끼리도 많은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뭐, 콩쿠르 리뷰, 뭐, 전력 했는데, 대학에서 인정을 좀 안 해주는 것 같다. 너무 흔하다.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우리 이제 라이딩은 좀 지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남이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라이팅 대회보다는 학생의 능력과 학생의 진취성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의 대회들을 대학에서 조금 더 그래도 높이 좀 판단을 하고 높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번에 또 합격한 학생은요, 9학년, 10학년 때 발표 중심인 이 지니어스 올림피아드에서 파이널리스트까지 또 간 그런 카운플리시먼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대회를 준비해 보시는 것, 짧게 준비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단지 그냥 우리가 또 덴털이니까 그것만 하기보다는 그런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저널리즘과 관련된 대회나 액티비티로 같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리터처는 아직 학생이 뭐 10도 깊은 랩 베이스된 그런 리서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런 문서들을 좀 정리하고 또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그런 리터처 리뷰 형식의 그런 리서치를 하면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이거는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학생이 정말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진취적으로 이걸 했구나라고 좀 더 진정성 있게 보는 그런 리서치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 가는 그 사이에는 이런 것들은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나와주면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학년이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경험이 훨씬 더 깊어져야 되죠. 그래서 AP Chem Bio, Car BC, 그래서 Car BC까지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높은 성적, rigorous curriculum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모든 것들을 사이언스 베이스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 헬스케어지만 뭐 랭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이콘, 뭐 스tats, 뭐 이쪽도 같이 밸런스된 그런 커리큘럼 그런 트랙으로 밟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생각보다 매년 어떤 수업을 어떻게 받고 들었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정말 중요시 여기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र्스 디자인도 좀 전략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GPA가 그렇게 잘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자신이 없다면 모든 과목 당연히 AP로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어,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GPA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시는 제가 뭐 앞에서 했던 것들과 갑자기 11학년 때 다른 이시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장선에서 좀 더 디벨롭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세 번째 이제 리더십 활동입니다. 11학년 때는 리더십 액티비티, 리더십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어도 그래도 한 두 개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냥 나는 리더야라고 하면 뭐 나 말고도 수만 명 학생들이 다 리더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걸로는 전혀 변별력이 없고요. 어, tangible measureable한 그런 임팩트를 위주로 우리가 원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변 학교라든지 주변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퍼스널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학생들이 애둘러서 어떤 인식을 고양시켰다. 뭐뭐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둘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레주메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웨비나 했을 때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언제나 핵심은 그 임팩트가 얼마나 그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또 이렇게 측정 가능하냐 나름 측정이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학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표 5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예를 들면 뭐 뉴스페이퍼를 했을 때 당연히 그냥 나는 여기서 이런 아티클을 썼어 정도면 크게 경쟁력 없고요. 무엇과 관련된 무슨 뉴스페이퍼 아티클을 몇 개를 뭐 했고 온라인에 몇 개를 이러한 것들을 퍼블리시 했고 그래서 그 멤버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11학년이고요. 또 앞에 이제 원장님도 또그 에블린슨 말씀하신 대로요. 11학년 때부터는 그 본인이 그 덴탈 트랙을 간다고 해서 그
분야만 관련된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리서치도 굉장히 이렇게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다학제를 연결하는 창의적이고 또 사회 문제를 같이 다루는 그런 리서치를 필요로 하고 대학에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밑에 제가 가져온 대로 내가 덴터 그런 메디슨을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리서치를 할 때는 뭐 다른 시각장애나 뭐 공공보건, AI, 요즘 AI 관련해서도 리서치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예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좀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리서치를 하는 거를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높이 삽니다. 왜냐면 그 학생이 그냥 덴탈에만 이렇게 너무 narrow down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추후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야가 넓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고 또 학생이 본인의 어떤 자기만의 퀘스천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니셔티브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무조건 뭐 굉장히 어려운 프레스티지어스한 곳에 꼭 퍼블리시를 하고 이런 거를 그런 거는 필요 없겠지만 그 리서치의 주제나 어떤 그런 팀은 굉장히 인터디스플리너리게 하게 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늘 설명회 때 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조하는 게 이렇게 어떤 어워즈나 컴피티션 메달을 계속 컬렉팅하고 컴플리시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의 내러티브에 맞춰서 그것도 뭐 스쿨 레벨에서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더 커져가는 그런 대회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대회를 통해서 얻은 아웃컴, 결과, 임팩트 이런 것들이 다른 이슈와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냥 대회 하나만으로는 절대 대학에서는 학생을 높이 뭐 평가하거나 이것을 임프레시브하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슈들과의 연결성, 나의 내러티브와의 연계성에서 관련된 대회나 어떤 컴페티션, 그런 컨테스트에서의 우승 경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학년은요, 뭐 이제 언제죠? September 되고 9월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작성을 어느 정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Accelerated Program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대학교들의 Early나 Regular보다 좀 데드라인이 빠른 편이긴 합니다. 물론 대학교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치의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연결이 잘 돼 있는 그런 에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꼭 내가 덴탈이니까 과학 선생님한테가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논스템 쪽의 선생님에게서도 설득력 있는 그런 추천서를 받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냥 제네릭한 내용이 아니라 브레그쉿을 통해서 이 학생의 정말 그런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과 강점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 여정을 선생님이 보여주실 수 있다면 학생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느낀 건데요. 그 추천서가 의외로 어머님들 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몇 배나 중요하다는 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추천서가 나오려면 당연히 학생과 그 선생님과의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인터랙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선생님도 조금 더 이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비록 12학년 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10학년 때부터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 그만큼 더 도움이 되겠죠. 갑자기 나타난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9학년, 10학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학생의 성장 기록을 봐온 선생님이라면 훨씬 더 이펙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 목록을 이제 자기가 나열을 하면서 어떤 거를 위에 두고 아래 둘지 커먼 앱이든 그 대학 앱이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절대 그 각 항목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내러티브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액티비티를 나열해야 됩니다. 아까 저희랑 같이 그 유펜 간 친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10개 커먼 앱 기준으로 10개 그 액티비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6개, 7개가 다 봉사였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학생만의 내러티브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이 이제 10학년이 되면은 그 원서를 넣을 때까지는 바짝 긴장을 하지만 그 뒤로 약간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본인이 여름에 어떤 서머 캠프든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진 나만의 퀘스천이나 어떤 그 빔이 있다면 그거를 또 explore 학기 중에도 그거를 끊임없이 explore하고 또 그거를 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든 투고를 하든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확장해 나가는 거, 그 원서 접수하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인터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를 생각보다 대학에서 인터뷰가 미흡한 경우 학생 그냥 떨어뜨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덴티스트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핸들하고 컨플릭트를 핸들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 때 구체적으로 그 인터뷰이한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세이에서 강조해야 되는 내용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합니다. 에세이에서도 왜 내가 이런 Accelerated Dental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 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퓨처 골과 얼라인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치아 건강이라는 것이 일반 의료와는 또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 건강이 어떻게 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자존감, 또 정신 건강에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세이들은요, 퍼스널 하면 할수록 좋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저희도 매년 같이 이렇게 리뷰하고 이렇게 참석해주고 하지만 결국엔 굉장히 좀 제네럴하게 자꾸 얘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개별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의 역할은 학생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학생이 보기에 별거 아니고 이거는 굳이 그렇게 에세이에 해도 큰 임팩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경험까지도 저희가 다 이끌어내면서 효과적인 그런 에세이를 만들어내는 게 또 저희 컨설턴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남이 보는 것보다 조금은 좀 제한적인 시야에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컨설팅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파워풀하고 강력한 에세이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중요시 여기는 또 에세이 주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거는 기존 전통 과정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고 단축된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rigorous한 커리큘럼을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과 태도, 그런 뭐 공부 습관이라든지 성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ABCD 이해했으니까 나는 ready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ABCD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배우고 또 좌절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mentally strong하고 또 capable한 사람인지를 강조를 하면 좋고요. 또 덴탈 트랙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뭐 창의적인 분야라든지 자기의 허비, 인터레스트, 그런 자기만의 그런 특기를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그런 소통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의사라는 직업은 본인이 잘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고통과 환자의 어떤 상황을 깊이 알아내고 알아차리고 또 공감해주고 또 희생과 어떤 헌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라든지 공감 능력이 좋다라는 것도 함께 에세이에서 어필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냐면 이런 덴탈 관련된 경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쉐도잉 경험이나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진짜 의사가 되고 또 이런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어떠한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나는 어떠한 도덕적인 가치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 잘났다, 나 대단하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나 굉장히 험블하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 serve하고 sacrifice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이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genuine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에는 다른 전공과 비슷합니다. 이런 accelerated 프로그램도 학생이 얼마나 아카데믹하게 학업적으로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또 SAT라는 그런 표준화 시험에서 또 얼마나 좀 잘 할 수 있는지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GPA나 SAT가 이번에 저희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좀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친구들은 EC와 이런 커뮤니티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자기의 진정성과 열정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만의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수반하는 여러 헌신과 이런 희생, 그리고 남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을 강조를 해야 되고요. 또 뎁스 측면에서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 분야에만 관련된 리서치가 아니라 학생의 관심사 A 다른 분야와 연결해서 하는 이런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리서치가 적어도 11학년에는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Accelerated Dental Track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음 설명회 때는 제가 Accelerated 그 PharmD랑 그 Scholar 프로그램도 또 안내를 하는 그런 설명회를 또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